그 다음 또 하나 살펴볼게. 이게 굉장히 재밌는 옛날 영화인데요. 잠입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도 혹시 뭐 영화 좋아하시면 잠입자 이거 한번 찾아가지고, 이 진짜 이게 옛날 영화거든요. 진짜 옛날 영화인데 1979년 영화니까 이게 한번 이런 개념을 알고 보면 볼만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책을 안 읽으셨으니까 제가 말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좀 뭐 외계에서 어떤 물체가 와서 생긴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구역이라는 특별한 지역이 있어요. 구역이라는 어떤 특별한 지역이 있는데, 이 장소에 가가지고 진정으로 원하는 소원을 빌면 그것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특이하게 이 구역으로 가는 길이 막 변해요. 뭔가 어제는 일로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오늘 위험한 길이 되고, 조금 전에 갔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근데 이게 뭔가 변화의 원칙이 있어요. 몰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 중에 이러한 그 변화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을 스토커라 부른대요. 이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멧돼지라고 불리는 멧돼지라고 불리는 한 스토커가 동생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동생하고 같이 그곳을 찾아갔는데 도중에 혼자만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도착하기 전에 동생을 죽인다고. 근데 죽여놓고는 죄책감이 확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가면 동생을 살리겠다, 소원을 빌어서. 진정으로 원하는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니까. 도착했어. 근데 도착해서 막상 소원을 빈 거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부자가 됐어. 근데 또 죄책감이 느껴져가지고 목숨을 끊어버리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좀 웃기죠, 이야기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진짜일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저희가 느끼는 거는 의식적인 부분밖에 없어요. 무의식적인 생각을 저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의 무의식은 그럼 전혀 항상 모르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무의식은 항상 감정으로, 늘 감정으로 표현이 돼요. 행동으로 또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표현이 되고, 감정으로 표현이 되고. 근데 생각은 의식적인 부분밖에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건 의식적인 부분이고, 감정은 의식과 무의식 모두로부터 표현이 되니까, 감정을 통하면은 우리의 무의식을 약간 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감정이 중요한 상황에 처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또는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나한테 느껴지는 감정이 내 무의식을 드러내니까, 그렇게 드러난 무의식은 이제 더 이상 무의식이 아니죠. 감정을 통해서 내가 무의식을 드러내면 그건 무의식은 아니죠. 왜냐면 무의식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그 의식화 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의식이 변해요. 저희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통해서.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꿈 꾸면은 꿈의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죠. 내가 꿈속에서 어떤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내가 느낀 감정,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런 걸 검토해 보면 실제, 아, 내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알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꿈도 좋은 소재가 됩니다. 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꿈에서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실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행동, 말을 했을 때의 나의 감정, 내가 편했는지. 내가 정말 그렇다면 그런 행동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쉽게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게 습관이었죠. 청소가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청소하는 게 습관이 안 됐으면 청소하려면 힘들어요. 마음도 막, 해야지 다짐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방법으로 프로이드는 꿈을 썼고, 저는 감정을 살펴보자고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 것이고, 그 상황에 처해서. 그래서 102페이지 두 번째 줄, 상황에 처한 요때 한번 읽어보시죠.
네, 그것까지 상황에 처해서 움직이는 생각, 감정, 행동을 함께 살펴보면 무의식이 드러나게 돼요. 그런 이야기 한 번씩 소감에도 쓰시고 상담할 때도 이야기하시잖아요. 아직까지 내가 이런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상황에 처해서 움직이는 내 어떤 감정을, 생각을 보셨던 거죠. 뭔가 거부하려고 하는. 근데 과거에는 그게 그냥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의식이 안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의식을 못 했는데 제가 계속 또 이야기를 또 하고 하니까 이제 좀 개념이 그게 그래 그 뭐 나한테 이미 있는 건데 거부하는 건 좀 안 좋진 않은 것 같아라고 이제 개념이 좀 섰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더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지금 자신의 생각 감정을 보면은 그죠. 지금 봐서는 지금 좀 다소 편안할 때 그 상태에서는 그래 뭐 용납해야지 용납하는 게 맞지 이게 이쪽이 좀 더 동의는 하시잖아요. 한데 이게 막 휩싸이면은 그 판단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컨디션이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판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괜찮아지려면은 비록 컨디션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도 현명한 생각을 내가 좀 더 뚜렷이 잡을 수 있으면 잡게 되면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동양 유교에서 봤던 이런 개념들이에요. 유학자들이.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는 쪽이고. 그 다음 이런 것을 그러면 이제 홍자성 책은 다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아래는 홍 선생님께서 숨겨진 더 큰 마음을 드러내는 방법, 요즘 말로 하면 무의식을 드러내는 방법, 그리고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방법, 틀린 생각에서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거를 이분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한번 읽어 보시죠. 그래서 이거는 두 부분이거든요. 깊은 밤 사람들 고요할 때 홀로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제가 봐서는 명상을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명상이라는 얘기를 안 썼고, 뭐 여기서 보면은 저 한자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첫 번째 줄 끝에서 두 개 보면은 볼관자의 마음심.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어보면 첫 줄만 제가 읽어볼게요. 야심, 이 깊은 밤이에요. 밤야자의 깊을 심자. 인정, 사람들 고요할 때, 사람인자의 고요할 정자. 그 다음에 홀로 독자의 앉을 자자, 독자, 홀로 앉아가지고 관심, 마음을 보면. 마음을 보는 게 사실, 이 책은담에서는 호흡, 조식, 고를 조자의 숨식자에서 호흡, 쉬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글로 보면은 깊은 밤 사람들 고요할 때 홀로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면 헛된 것이 사라지고 참된 것이 홀로 드러남을 처음 깨닫는다. 매번 이때에 큰 깨달음을 얻는다. 생각을 쉬고 호흡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불편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서 고요하게 맑은 어떤 깨어있음, 이런 것이 느껴지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명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도 명상을 하시죠? 그러니까 할 때 생각을 쉬고 호흡에만 마음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찰나지만 뭔가 조금 생각이 끊어진 고요한 게 느껴지시나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만약에 찰나가 아니라 좀 길게 느낄 수 있으면 이쪽 좀 다르겠죠. 지금은 찰나찰나 느끼는 거지만.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마음의 어떤 제로 베이스, 그 뿌리, 근본 되는 부분을 내가 자각을 하고, 그런 건 바탕으로 해서, 이게 그 다음 게 중요합니다. 매번 이때 큰 깨달음을 얻고, 이미 참된 것이 드러났다는 말은 이제 옳고 그른 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근데 명상도 하고 마음도 조금 안정된 상태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참된 것이 이미 드러났으나 헛된 것으로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참된 것은 분명히 드러나는데, 아까 선생님 했던 이야기가 요거에 가깝죠. 분명히 알겠다. 근데 정말 안 되는 때가 있다. 분명히 알겠다. 이미 참된 것이 드러났으나 헛된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그죠? 이미 참된 것이 드러났으나 헛된 것으로부터. 또한 이때 큰 부끄러움을 얻는다. 뭐가 부끄럽냐면, 사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쓴 것은 참된 것은 드러났지만 헛된 것으로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쓴 것은 참된 것이 무엇인 줄 분명히 알겠지만 아직까지 내가 헛된 것에 집착하는 연연해하는 이 마음이 자신한테 있다는 것을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끄럽다고 하는 거거든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이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이제 뭔가 전에는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내가 알지 못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이런 상황에 내가 처했는 줄 나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의도적으로 애쓰는 마음 중에 내가 힘들어지는, 내가 힘겨워지는, 나를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게 있더라. 결국 내가 자초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때 부끄러워지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다른 사람, 난 다른 원인인 줄 알았는데 내 원인인 줄 알 때 이제 내가 그랬구나. 이 결국 내 원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때 부끄러워지거든요. 근데 이 부끄러움을 내가 정확하게 느끼면은 조금씩 또 변해요. 아, 내가 그렇게 마음을 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다음번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는 내가 평소에 예전에는 100만큼 힘을 썼다면 이 부끄러움을 내가 한번 느끼고 다음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이 100은 안 해요. 한 99나 98. 그래서 부끄러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변화시키는 여기서 이 부끄러움은 뭐냐면은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내가 그게 틀린 줄 모르고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10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보시죠. 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요겁니다.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다르고 우리는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은 할 수 있는 데는 이게 분명히 조금 뭔가 좀 수련과 시간이 공부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또 알긴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실천하긴 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게 변화의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지금 뭐 그럭저럭 괜찮지만은 또 상황에 압도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에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좀 지혜롭지 못한 생각들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아요. 뭔가 생각이 돌아가고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생각에 대해서 분석하지 마시고 안 좋은 상황에 빠지면은 그냥 현실 일을 하는 거라든지 뭐 활동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는 분석하고 이런 것은 조금 좀 편안해졌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분석이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지만 혹시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면 일에 집중하시고 몸을 좀 활동하는 데 집중하시고 이런 데 하세요. 그리고 조금 그럭저럭 괜찮아졌을 때 괜찮아졌을 때 뒤돌아보면은 그 상황에서 내가 분명히 악화가 되고 더 심해졌다면 틀린 생각이 압도되면서 스스로 그걸 자꾸 더 키웠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고 다음 상황에서는 내가 조금 더 그런 마음을 조금 조절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다짐하고 넘어가고